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뒤늦게 재물복이 터지는 사람,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지갑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재물복이 들어오게 한다는데요. 이외에도 엑서셀이나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물건을 통해 복을 부르고 또 복을 달아나게 하는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것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꼭 부자 되실 겁니다. 성공하는 남자의 지갑, 신발, 벨트. 필자는 풍수 강연을 자주 하곤 한다.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늘 하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은 과연 풍수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어김없이 몇 자리 찾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풍수는 인간이 살아가며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기운을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중 꼭 가지고 다녀야 할 것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풍수 도구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한다. 난 왜 운이 살아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자신에게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 풍수 도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한다. 자, 무일푼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구어낸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보자. 정주영 회장은 왜 그렇게 자신이 번영하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를 밑창과 뒷굽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고집해 신었던 걸까?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가를 일구어낸 이병철 회장은 왜 그렇게 항상 자신이 사용하던 안경테만을 고집했던 걸까? 이 역시 근검절약이 몸의 배서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기운을 살아나도록 만들고 무슨 일이든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풍수도구는 분명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어떤 풍수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풍수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또 당신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자, 이제부터 논할 이 세 가지를 꼭 신경 써보라. 아니, 하나 선물해 보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관리해보라.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하는 일마다 운과 성공이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재벌들은 규칙처럼 여기는 습관. 첫 번째, 지갑이다. 지갑 안을 한번 살펴보아라. 지갑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풍수도구 중 하나다. 대부분이 지갑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겠지만 지갑 속에는 반드시 넣어둬야 할 것이 있고 또 절대 넣어두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제 지갑 속에 꼭 넣어두어야 할 것과 넣어두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마 본인이나 가족들의 지갑 속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운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가족 사진의 경우 가족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만약 없다면 수일 내로 나가서 한 장 찍도록 하라. 그리고 그 사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꺼내보도록 하라. 당신의 가족들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늘 자신을 긴장시키는 사진 속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에 단돈 얼마라도 넣어주도록 하라.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탓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현금은 지갑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돈은 돈을 부르고 부를 만드는 최고의 풍수도구이기 때문이다. 간혹 지갑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는 정말 풍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갑은 자신과 맞는 것이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거부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낡아서 못 쓰게 되었더라도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재벌들이 늘 규칙처럼 여기고 사는 습관이다. 사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풍수에 관한 신뢰가 맹목적이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는가? 그러니 만약 재물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꾸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갑은 절대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몇천 원짜리일지라도 자신과 잘 맞는 게 있고 반대로 몇백만 원짜리이지만 잘 맞지 않는 게 있다. 정주영의 구두, 이병철의 구두. 두 번째, 신발이다. 늘 신는 구두와 간혹 신는 운동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현대 정주영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의 낡은 구두 일화는 이미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두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나 낡은 구두를 고집했던 걸까? 이들은 구두가 자신의 성취운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구두가 바로 운을 살리는 풍수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장 일로에 신었던 그 구두를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던 것이고 나중에 못 신게 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잘 보관해왔던 것이다. 이 낡은 구두를 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발이 1000냥이면 모자는 100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니 현재 성장 일로에 있다면 구두 역시 계속 신는 게 당연하다. 발냄새가 나든 낡아서 헤어지든 수선을 해서라도 계속 신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구두부터 바꾸어 보아라.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구두를 바꿀 때는 모양과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다. 구두 역시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야 한다. 벨트가 첫인상을 좌우한다. 세 번째, 벨트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남자들을 한 번씩 보게 된다. 입은 옷은 흐트러져 있고 정장 바지는 입었는데 허리띠가 아래로 축 처져 있어 볼썽사나운 모습의 아저씨들 말이다. 옷 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이며 어떤 대학이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에티켓이다. 왜일까? 이는 깔끔한 옷 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이를 잘 안다. 하여 옷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다. 옷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다. 그래서 에티켓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벨트 착용법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니 혹시 남편의 벨트가 너무 오래되어 계속 풀리지는 않는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보라. 만약 그렇다면 당장 새 것으로 바꾸어 주어라. 그래야 운이 살아나게 된다. 당신의 남편을 어느 누구에게도 우습게 보이지 않는 남자로 만들어 주어라. 당신의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야 당신의 남편과 아들의 운이 쑥쑥 잘 살아나게 된다. 풍수도구의 조건은 무엇일까? 운을 살려내는 풍수도구는 분명 있다. 그렇다면 풍수도구의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풍수도구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내 몸에서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 물건들에서 나오는 작은 기운들이 쌓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서 언급한 세 가지는 꼭 신경 쓰길 바란다. 인정받는 여자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앞에서는 남성의 운을 살리는 물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여성의 운을 살려주는 풍수 도구는 없는 걸까? 실제로 필자의 추천을 듣고 어려움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으며 전통 풍수학에서도 반드시 여성들에게 하기를 권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여성 대부분이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이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보고 있는 분도 많다. 자, 이제 알려주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라. 분명 스스로 운의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고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액세서리로 운을 불러라. 첫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목걸이가 숨골을 덮어서는 안 되고 가죽이나 끊어지기 쉬운 천 또는 실로 꼬인 모양의 목걸이 줄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다음으로 펜던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펜던트에 자신의 소망이나 가족들을 위한 기원을 적어 놓으면 풍수적인 기운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몸이 왜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굵은 줄을, 몸이 거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느다란 줄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는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분출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줄의 굵기는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함이다. 금목걸이라면 웬만해서 해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은목걸이의 경우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 두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나이를 먹어 귀걸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귀걸이가 본인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한다. 어르신들이 귀가 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살겠네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귀가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는 귀걸이는 최고의 풍수도구가 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자들도 귀걸이를 했다고 한다.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은 선조 때 귀걸이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이는 귀걸이가 풍수도구임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귀걸이를 하자. 가능한 한 가느다랗고 작은 것으로. 조금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다. 그리고 귀걸이 역시 금이면 아주 좋고 은이라도 괜찮다. 하지만 귀걸이를 해서 염증이 생긴다든가 고통이 생긴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재물운을 만드는 귀를 상하게 해 스스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반지는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반지를 많이 하면 좋은가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반지는 하나만 하는 게 가장 좋고 많아도 2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드라마를 보면 명문가 어머님들이 며느리에게 자신이 쓰던 쌍가락질을 물려주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손가락에 낀 반지는 재물운의 상징이기에 이는 집안의 모든 관리 권한을 물려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반드시 약지에 끼워야 한다.
아마 보통은 약지를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서양의 전통이고 수상학에서는 약지는 결합과 화합을 의미하며 약지에 금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자,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라. 아마 다른 손가락은 모두 하나씩 펴지겠지만 약지는 절대 하나만 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손의 근육이 모두 약지로 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지를 손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서양에서 약지의 길이로 바람길을 측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탁소 옷걸이 쓰는 부자는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로 운을 막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말한다.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렵다고 한다. 풍수학에서도 옷이나 기본적인 장신구는 당신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옷은 정말 운을 만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다. 길을 걸어가던 도중 낯선 사람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한다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야기할 5가지 옷차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이야기할 3가지 옷차림은 당신의 운을 막아 불행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깔끔한 차림이 신사와 숙녀를 만든다.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한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풍수학에서는 생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의해 내가 번영해 갈 사람이냐, 몰락해 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절대 몰락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 버리니까 말이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라.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인 것이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라.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신발을 신은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디뎌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말 역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산 반지는 재물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목걸이에도 펜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피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자든 여자든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좋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어 목걸이나 반지를 과다하게 하면 오히려 운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다. 반지든 목걸이든 손목시계든 브로치든 넥타이 핀이든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해보아라. 그래야 당신의 고급스러움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늘 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시켜줘야 한다. 아마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검은색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검은색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이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은색은 오행학적으로 수호행을 의미하고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이다. 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색채적인 파장이 있다. 마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도 단체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사람들의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며 매사 의욕이 상실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침체된 것 같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자의 가방에 꼭 들어있는 물건. 당신은 가방 속에 무엇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가? 그 중에 당신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물건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이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자, 오늘부터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라. 이것은 분명 당신을 변하도록 만들 것이며 어느 순간 타인들에게 대우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방을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남성들 역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 필자도 강의나 강연을 위해 나갈 때는 반드시 가방을 들고 나간다. 이처럼 많은 분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내용물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가방 속 청결 상태에 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5가지에 대해 신경 써보면 습관이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해 삶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삶의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돈이 돈을 부르고 운이 운을 부른다. 첫 번째, 지갑과 약간의 현금이다.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번영을 위해서는 지갑이 꼭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약간의 현금을 넣어서 말이다. 풍수학에서는 왜 집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할까? 이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은 지갑에 카드만 몇 장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다. 또 스마트폰에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시대가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스스로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더욱 편리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직접 주는 것과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다. 예컨대 카지노에서는 반드시 칩이라는 돈의 대용품을 사용한다. 왜 그들은 불편하게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걸까? 이는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돈을 직접 만지고 물건값을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이것을 없애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니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지갑 속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손수건이다. 많은 이가 휴대용 화장지를 쓰고 있고 또 어딜 가든 일회용 물티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버리는 물티슈나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인 것이다. 하여 부자들은 반드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아마 손수건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알 것이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알기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기 마련이다. 배우자를 위해 매일 아침 손수건을 잘 다려서 주머니에 넣어두도록 해보라. 또 이것을 자신도 가지고 다녀보라.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노력과 정성에 보답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신은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조심스러운 행동이 당신을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운을 얻어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세 번째, 거울이다. 이 부분은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거울은 풍수학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집안의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거울의 위치인 것이다.
항상 작은 거울을 가방 속에 넣어서 다녀라. 분명 작은 흐트러짐에도 스스로 신경 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차이. 네 번째, 메모용품이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 하느냐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엇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수첩에 적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을 것이고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말이다. 이렇게 이들은 항상 생각만 했고 또 이를 잊어버렸기에 발전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던 것이다. 과거 뽀빠이 이상용 씨는 TV에 나와서 메모 노트만 수백 권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랬기에 그렇게나 능력 있는 사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 권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메모 용품을 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항상 메모하라. 이것이 분명 당신을 최고의 능력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다섯 번째, 가족 사진과 자신의 목표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 또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 속에는 반드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어야 한다. 분명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자신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다.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최소한 그 근방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다. 1등을 보고 달려야지 최소한 2등, 3등이라도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달리다 보면 힘들면 쉬고 또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니 그 어떠한 성취나 성공도 이루기 힘들다. 굳이 특별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다. 예컨대 1,000만 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운 후 글로 적어보고 이를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1,000만 원이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